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이맘때면 병원에도 치질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째 진료 중인 항문외과 전문의 정우석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앉기가 힘들어요. 다시 재발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며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을 땐 괜찮았는데 요즘은 왜 이리 자주 재발하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하고 피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특히 항문 주위의 정맥은 아주 얇고 민감해서 이런 변화에 바로 반응합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면 정맥이 약해지고 부풀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치질이 새로 생기거나 이미 있던 치질이 다시 악화되죠. 문제는 여기에 노년기의 변비가 더해질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 변을 밀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몸의 수분이 줄어들면 변이 단단해지고 배변 시 더 큰 힘을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항문 안의 정맥이 압박을 받아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얼마 전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9세 이성태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앉을 때마다 따갑고 피가 나요 하시며 오셨죠. 퇴직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시며 움직임이 줄고 변비가 심해져 배변할 때마다 힘을 꽉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기 내치핵이었습니다. 혈류가 약해진 데다 오래 앉는 생활 습관이 겹쳐 생긴 전형적인 노년성 치질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강릉에 사시는 71세 조명호 어르신입니다. 겨울만 되면 변이 딱딱해지고 항문이 아파요 하셨습니다.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식사량이 줄어 섬유질이 부족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변이 굳으니 배변할 때 힘이 더 들어가고 그 압력이 항문 혈관을 부풀게 만들어 통증이 심해진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치질은 단순히 항문 질환이 아니라 혈류의 문제이자 생활 습관의 병입니다. 겨울엔 혈관이 수축하고 변비로 배변 습관이 불규칙해지며 그 결과 항문 정맥이 반복적으로 손상됩니다. 그래서 치료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생활관리입니다. 하루 두세 번 37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좌욕을 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좌욕은 약보다도 중요한 기본 치료입니다. 또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면 채소와 현미, 과일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찬 음식이나 커피는 혈관을 수축시키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치질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대부분의 초기 치질은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치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병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 정도면 수술해야 하나요? 하는 말입니다. 사실 치질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본인의 단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항문 안쪽 정맥이 부풀어 생기는 내치핵, 그리고 항문 밖에 혹처럼 생기는 외치핵입니다. 내치핵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변할 때 피가 보이거나 변이 마무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면 의심해야 합니다. 단계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는 배변 시 약간의 통증과 출혈이 있는 정도입니다. 변을 볼 때만 살짝 피가 묻거나 닦을 때 휴지의 흔적이 남는 수준이죠. 이 시기엔 좌욕과 약물치료,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충분히 좋아집니다. 2단계는 변을 볼 때 치액이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스스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배변 후 가려움이나 묵직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염증이 시작되고 혈류 장애가 뚜렷해집니다. 하지만 2단계까지는 약물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3단계부터는 치액이 변을 볼 때 밖으로 나왔다가
손으로 밀어 넣어야 들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통증이 심해지고 앉아 있을 때 불편감이 큽니다. 초기 3단계라면 약물 치료와 생활 조절로 회복을 시도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방치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치액이 완전히 밖으로 나와 손으로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피가 나고 통증이 심하며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엔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 전 수원에 사시는 66세 최명학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그동안 연고만 바르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손으로 넣어도 다시 나와요 하셨죠. 검사해 보니 3단계 후반으로 이미 염증이 심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약만으로는 어렵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약물로 부종을 줄이고 이후에 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부산에 사시는 70세 정복래 어르신은 2단계 치액이셨습니다. 출혈과 가려움이 있었지만 하루 2번 좌욕을 꾸준히 하고 물 섭취를 늘리며 섬유질 식단으로 바꾼 지 2달 만에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치질은 이렇게 단계별로 관리 방법이 다르고 초기일수록 수술 없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증상이 있을 때 참지 말고 조기에 진단받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창피해서 병원 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은 검사도 간단하고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빨리 확인할수록 수술 없이 치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질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오랜 시간 쌓여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초기에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치질을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치질이라고 하면 대부분 수술해야 낫는 병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초기 단계라면 약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며 본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꾸준히 약을 드시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수술 없이 통증과 출혈이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약이 디오스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귤 껍질에서 얻은 천연 성분으로 약해진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피의 흐름을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부풀어 오른 혈관이 스스로 가라앉을 수 있도록 몸 안의 순환을 회복시켜주는 약이에요. 원래는 다리가 붓거나 정맥이 약한 분들에게 쓰던 약이지만 치질에도 효과가 좋아서 병원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복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통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식사 후 한 알씩 드시면 됩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하루 3번까지 늘릴 수도 있고 몸에 무리가 거의 없어 장기 복용도 가능합니다. 임신 중반 이후 여성도 복용할 만큼 안전성이 높습니다. 며칠 전 인천에 사시는 67세 김명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수술 얘기를 들어서 너무 겁이 났어요 하시며 오셨죠. 배변할 때마다 피가 나고 따가워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디오스민을 3주 정도 꾸준히 드시고 좌욕과 식습관을 함께 조절하셨는데 지금은 피가 먹고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수술 안 하고 낫다니 믿기지 않아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죠. 또 수원에 사시는 70세 정영호 어르신은 밤마다 항문이 쑤시고 묵직해서 잠을 설쳤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연고만 바르셨는데 효과가 없었죠. 약을 하루 2번 드시면서 물을 자주 마시고 화장실에 오래 앉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재발도 없었습니다. 이 약의 좋은 점은 단순히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그치지 않고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재발을 막는 데 있습니다. 초기 치질이나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은 약을 일정 기간 드신 뒤 하루 한 알로 유지하면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치료용이면서 동시에 예방용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좌욕을 꾸준히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셔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지켜질 때 약의 힘이 제대로 나타납니다.
치질은 조기에 관리하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으로 혈관을 회복시키고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디오스민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이라면 이번에 소개할 약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식물에서 추출한 생약 복합제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약 복합제는 목단피, 서양칠엽수, 씨앗, 작은,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염증 완화, 혈관 강화, 지혈, 항산화 작용을 도와 항문 주위 혈류를 개선합니다. 각각의 역할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목단피는 피가 뭉친 곳에 열을 내려주고 부기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서양칠엽수 씨앗은 혈관벽을 단단히 잡아주어 피가 새거나 고이는 걸 막아줍니다. 작은은 예로부터 한약에서 해독과 피머지에 사용됐고 비타민 E는 혈액순환을 돕고 상처가 낫도록 돕는 항산화제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만나면 항문 주변의 염증이 줄고 부풀어 있던 혈관이 차츰 가라앉게 됩니다. 이 약은 디오스민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하나는 혈관을 강화하고 다른 하나는 염증을 완화하니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두 약을 함께 드시면 붓기와 통증이 빠르게 줄고 배변 시 불편함도 완화됩니다. 초기 치질이나 재발이 잦은 분들은 2주 정도 병용한 뒤 상태가 나아지면 디오스민 한 가지만 계속 드셔도 충분합니다. 얼마 전 전주에 사시는 68세 박춘자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앉을 때마다 찌릿찌릿하고 따갑네요 하시며 오셨는데 검사 결과 염증이 심한 이기 치액이었습니다. 평소 약국에서 연고만 바르셨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죠. 디오스민과 생약 복합제를 함께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2주 후 재진 때 통증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예 수술 각오했는데 덕분에 살았어요 하셨습니다. 또 대구에 사시는 73세 이명수 어르신은 10년 넘게 치질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겨울만 되면 붓기가 심해지고 배변할 때마다 통증이 심하셨죠. 생약 복합제를 하루 2번 드시면서 따뜻한 좌욕을 병행하셨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항문이 덜 붓고 통증이 훨씬 줄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피가 잘 돌고 염증이 줄어든 덕분이었습니다. 이 생약 복합제의 좋은 점은 몸에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천연 성분이라 위나 간에 부담이 적고 기존에 복용 중인 혈압약이나 당뇨약과도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복에는 흡수가 떨어지므로 식후 복용을 권장합니다. 드시다가 증상이 나아지면 하루 한 번만 유지하셔도 됩니다. 결국 치질 치료의 핵심은 혈관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것입니다. 디오스민으로 혈관을 강화하고 생약 복합제로 염증을 진정시키면 수술 없이도 대부분의 초기 치질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조기에 시작하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치질 치료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약보다 좌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좌욕은 학문외과에서 가장 기본이자 효과가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피가 잘 돌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통증까지 완화해 줍니다. 좌욕은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37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하루 2~3번 한 번에 10분 정도 앉아 있으면 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관이 자극을 받아 붓기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 정도의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온도에서 항문 주위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막혀있던 피가 순환되고 부풀어 있던 혈관이 차츰 가라앉습니다. 좌욕을 할 때는 깨끗한 대야나 좌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조를 사용할 때는 세균이 남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좌욕 후에는 물기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눌러 말려주세요.
세게 문지르면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져도 하루 한 번 정도는 계속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재발을 막는 생활습관 치료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 사시는 70세 김상호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약은 다 먹었는데 왜 아직 불편할까요?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좌욕을 전혀 안 하고 계셨습니다. 치질은 약으로 혈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가 잘 돌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부터 하루 2번씩 따뜻한 물에 10분씩 좌욕을 하셨습니다. 보름 뒤에 다시 오셨을 때는 이제는 앉아도 괜찮아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또 대전의 69세 이정자 어르신은 밤마다 항문이 욱신거려 잠을 설칠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좌욕기를 구입해서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시면서 열흘쯤 지나자 통증이 훨씬 줄고 배변도 편해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물에 잠깐 앉는 건데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 하시더군요. 좌욕은 단순히 따뜻한 물에 앉는 게 아닙니다. 몸의 온기를 회복시키고 항문 주위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혈류를 원활히 하는 치료와 예방이 동시에 되는 습관입니다. 특히 겨울처럼 몸이 차가운 계절에는 하루 10분의 좌욕이 약보다 큰 효과를 냅니다. 규칙적으로 하면 항문이 차가워지지 않아 치질의 재발률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가능하다면 좌욕을 하루의 습관으로 만드세요. 저녁 식사 후 10분 혹은 잠들기 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을 내는 것이 치질을 되돌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치질은 수술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약, 좌욕, 그리고 생활습관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통증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치질은 약이나 좌욕만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또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배변 습관과 자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오래 앉지 마세요. 변을 보고 나면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요즘은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거나 신문을 보며 천천히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항문 주변의 혈관에 압력이 걸려 부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도 변을 못 봐서 10분 넘게 앉아 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치질을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습관입니다. 배변은 마려울 때 바로 가서 짧게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리 변이 안 나와도 3분 이상 앉아 있지 마세요. 배변이 잘 안 되는 날은 억지로 힘을 주지 말고 물을 마시거나 복부를 가볍게 주물러 장을 자극하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변을 참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참는 동안 장에 머무른 변이 딱딱해지고 결국 배변할 때 더 큰 힘이 들어가 항문이 손상됩니다. 이럴 땐 발받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장실에 낮은 받침대를 두고 그 위에 발을 올리면 무릎이 엉덩이보다 약간 높아지면서 복부의 압력이 줄고 항문이 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앉은 자세보다 훨씬 편하게 변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이런 자세를 익히신 분들은 배변 시 통증이 줄었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안산에 사시는 66세 윤기남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약도 먹고 좌욕도 하는데 왜 자꾸 재발하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매번 화장실에 10분 이상 앉아 계셨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모르는 사이에 혈관이 부풀어 오른 거죠. 배변 시간을 줄이고 받침대를 쓰는 습관으로 바꾸신 뒤 한 달 만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또 창원에 사시는 72세 최명자 어르신은 변이 딱딱해서 항상 힘을 주다 보니 항문이 찢어질 듯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물을 1리터도 안 드셨고 아침 식사도 불규칙했죠. 식사 후 미지근한 물을 한 컵씩 마시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식단에 추가하신 뒤 배변이 훨씬 수월해지고 통증이 줄었습니다. 물 한 컵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하셨죠. 이렇듯 배변 습관은 약보다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앉는 시간은 짧게, 힘은 덜 주고 자세는 편하게. 거기에 충분한 수분과 식이섬유를 더하면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고 치질이 재발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듭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화장실에서도 짧고 자연스럽게가 기본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항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시면 궁금하신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치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생활 습관과 몸의 변화가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혈관이 약해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치질은 병이라기보다 관리의 부족에서 오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치질은 혈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류가 느려지고 변비로 힘을 주면 항문에 압력이 걸립니다. 이때 꾸준한 좌욕과 올바른 배변 습관이 함께 이루어지면 수술 없이도 대부분의 초기 치질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신 70세 박영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보다 선생님이 시킨 생활 습관이 더 큰 약이었어요. 매일 아침 물 한 컵, 10분 좌욕, 그리고 3분 이내 배변.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셨는데 3개월 후에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검사 결과도 염증이 거의 없었죠. 이 어르신처럼 꾸준한 관리가 치질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 충북 청주에 사시는 74세 김정순 어르신은 10년 넘게 재발을 반복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엔 다르셨습니다. 운동을 조금씩 늘리고 커피를 줄이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좌욕을 하루도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앉아 있어도 편하고 배변도 수월하다며 다시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처럼 치질은 꾸준히 관리하면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치질 관리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항문 주위를 따뜻하게 해 혈류를 유지하기.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섬유질 많은 식사하기. 셋째, 배변은 짧게, 무리하지 않게 보기.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수술 없이도 통증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치질은 수치스럽거나 남의 일로 여길 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관리를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부터라도 좌욕과 생활 습관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몸이 먼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